기생충의 열기가 식고 있질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떤 상들을 받았고 어떤 역사를 썼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생충 수상 전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생충과 관련된 다양한 트리비아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Let's go. 배우 변희봉 씨는 현재까지 봉준호의 영화 폴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등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부분 참여했지만 기생충에는 출연하지 않으셨죠. 원래는 박명훈 배우가 맡았던 문광의 남편, 이 역할 대신 문광의 아버지 역할로 캐스팅 예정이었지만 캐스팅 진행 당시에 암투병 중이신 관계로 캐스팅이 무산되었습니다. 췌장암이셨는데 현재는 완치되셨다고 하네요. 논외로 같은 지병으로 투병 중이신 유상철 감독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충의 미국 현지 배급을 맡은 스튜디오 네오는 창업한 지 약 3년 만에 기생충의 오스카 사관왕 수상으로 거의 로또에 맞은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대표 톰 퀸과 그의 가족 모두가 오스카에 참석했고요. 기생충의 히로인 중 한 명인 조효정 누님과 인증샷까지.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가 디즈니, 소니, 유니버셜, 넷플릭스, 워너, 파라마운트입니다. 영국은 아직 기생충 개봉 전인데 현재 대박난 아카데미 수상으로 영국 배급사 또한 대박이 났죠. 아카데미 수상 이후 배급사 관계자들이 표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피자 박스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이고 5년 전인 2015년 해당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기생충에 등장하며 앨런쇼에서 섭외 연락이 왔고 여전히 피자박스를 잘 접는지 보여주려고 새롭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섭외 당시에는 봉준호 감독은커녕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영화에 출연하게 되어 지금 어안이 벙벙하다고 하네요. 오스카 작품상이 수상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던 이 배우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와 최근 떡상한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로 유명한 여배우 산드라 오고요. 한국계 캐나다인인 연기자입니다. 이미 할리우드에서는 잔뼈 굵은 배우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신데 이 바닥에서 그동안 수많은 인종차별과 싸우셨기 때문에 이번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네요. 콜바넴의 티모시 샬라메는 1월 프랑스에서 열린 영화 작은 아씨들 프로모션 인터뷰에서 기생충을 3번이나 봤다고 자랑하며 봉태일을 극찬했고요. 트래비스 스캇,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앤더스 팩, 아미네, 차일디시 감비노 등의 뮤지션들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 샤라웃 트윗을 하기도 했죠. 최근 속편제작이 공식 확정된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공식 트위터에도 이렇게 봉 감독의 합성 사진을 올리며 수상을 축하해줬고요. 기생충에 등장했던 코너링 좋은 그 벤츠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숟가락을 얹었네요. 미드 김씨네 편의점에서 아버지로 등장하는 배우 폴 선영 리 또한 수상 축하를, IVI라 불리는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도 기생충의 수상을 축하했어요. 백신 연구소 기생충? 서울시 또한 기생충 수상으로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작품상의 수상 소감을 한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은 기생충의 책임 프로듀서 CP이고 영화계에서 이 CP는 생소한 직책인데 엄밀히 따지면 투자자죠. 이미경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탄압을 받으면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봉 감독 영화에 지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했고 이번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오스카 캠페인, 그러니까 아카데미 레이스를 위해 쓰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2-3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358억 정도의 평균 금액을 사용한다고 하죠. 작년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넷플릭스의 로마만 봐도 최소 2,5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298억 정도를 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영화를 만든 후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노미네이트되고 수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한국 영화 시장에 자리 잡힌 멀티플렉스가 다양성을 질식시키고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지만서도 그동안 이렇게 CJ 엔터를 통해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CGV를 통해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한국 영화 시장 또한 자리 잡히지 못했겠죠. 간단히 말해 이미경 부회장은 수십 년 동안 영화 산업을 위해 돈을 때려박았고 그 결과물이 이번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스카 수상으로 국내는 물론 북미까지 기생충의 흥행 순위는 데일리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스카 수상 이후 기생충은 북미 영화 전체 순위 12위에서 현재는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1000개 상영관 기준으로 탑5에 진입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HBO에서 제작 예정에 있는 기생충의 드라마 버전은 조여정이 연기한 연규와 기우의 친구로 등장하는 박서준이 연기한 캐릭터 민혁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다룬다고 하는데요. 민혁이 기우와의 대화에서 그치, 사모님이 뭐랄까, 사모님이 심플해. 몰라, 암튼 좋아, 난 좋았어 라고 한 부분, 기우와 연규의 첫 만남에서 민혁에 대한 평가로 전화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 뭔 얘긴지 아시죠? 진짜 너무 좋았어 라고 한 부분을 보면 둘의 관계가 조금 미묘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봉 감독이 의도적으로 도입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미묘하다고 느끼는 걸 노렸다는 거죠. 잠깐, 근데 HBO면 수위가
반시계 방향? 한편 배우 마크 러팔로는 HBO 기생충 드라마화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며 합류하게 되면 영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봉준호 감독이 마크 러팔로에게 연락했고 양측 모두 캐스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송강호의 기택역으로 등장하면 마지막 폭발할 때 헐크로 변신하는 기생충에서 인디언좌, 다송이로 등장했던 아역 배우 정현주는 집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기생충을 위해 만들어진 곡, 이 믿음의 벨트의 음악이 나오는 씬이 끝나고 기택이 핫소스 묻은 휴지를 두는 순간 칸 영화제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렸던 영화제나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과 영혼을 공유했던 아바타, 센스 넘치고 수준 높은 통역 실력을 보여준 통역사 샤론 죄인 최성재 씨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나이 25인 최성재 씨는 10살까지 미국에 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중고등학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죠. 용의 내고 국제반에 들어가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케이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동식 통역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지도 않으셨고 외고 졸업 후에 미국에서는 영화를 전공한 후에 단편 영화를 연출한 경험도 있다고 하네요. 과거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인터뷰에서도 수준 높은 통역 실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아카데미 수상 당시 봉준호 감독의 아내 정선영 씨와 아들 봉효민 씨는 미국 배그 사인 네온 측과 객석 1층 뒤편에 있었고, 시상식이 모두 끝난 뒤 남편과 포옹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선영 씨는 시나리오 작가고 봉 감독과는 대학 시절 영화라는 공통사로 인해 친해지면서 봉 감독의 1호 독자라고도 하죠. CJ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이후 구내식당 메뉴로 채끝살 짜파구리를 내놓았습니다. 기생충 덕분에 새로 등장한 돌잡이 아이템 중 오스카상 트로피가 등장했습니다. 기생충에 등장했던 피자집은 실제로 존재하는 피자집이고 맛은 모르겠습니다. 기생충 포스터에 있는 의문의 다리는 사실 과로사한 주모의 다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 수상 전후 공개된 여러가지 트리비아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영화는 물론 아카데미 역사를 뒤엎어버린 이 영화, 사실 제가 이 무비띵크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 정말이지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깊습니다. 끝!